저한테 뭐 과도한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추심 그냥 안 합니다.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박사TV의 배구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은 8시입니다. 8시. 어제 마지막으로 창원, 야간에 창원까지 가서 또 추가적인 채권자 계약 상담 때문에요. 창원에서 상담하고 새벽에 서울도 올라왔고요. 서울에서 또 오늘 마지막 실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둘째, 셋째 주는 지방에 있는 채무자 실사 좀 가고요. 방문 추심을 하는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네, 오늘은 그래서 스케줄은 아산, 아산 갔다가 또 동탄 갔다가 부평 갔다가 부천 가는 이런 실사 스케줄로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정확하게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새벽부터 부산으로 창원, 광양, 또 영광, 여수, 광주, 또 이렇게 다시 또 창원 갔다가 서울 오는 스케줄로 한 이틀간 이렇게 제가 지방에서 계약도 하고 또 추심도 하고요. 또 채무자 면담도 하고 실사 방문도 했고요. 그래서 또 새벽에 서울 와서 다시 충청 지역하고 경기도 지역 이렇게 실사하러 지금 오늘 하루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채권자들께 좀 부탁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채권자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한 2월 초에 저한테 채권 추심이 의뢰가 되어 있는 채권이고, 대여금 채권입니다. 대여금. 네. 개인적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제가 다루는 채권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원금 기준 한 1,000만원 조금 넘는 1,500이 조금 안 되는 채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제가 참 적극적으로 잘 움직인다고 또 아주 좋게 봐주셔서 의뢰를 받고 조사를 해보니까 통장도 매우 활발하게 쓰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성별이 여자이고 또 나이가 56년생인가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통장은 잘 사용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채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권함 추심 명령부터 진행했던 건이었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면 통장도 잘 사용하고 신용상의 문제가 없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바로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하는 행동들이 뻔합니다. 연락을 피한다거나 이거 당연한 거고요. 통장에 있는 돈부터 빼겠죠.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채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통장에 돈부터 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채권 추심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의 상황이 돼보면 알거든요. 내가 채무자 입장에 돼보면 이 채권이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가볍게 그게 매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채무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2-3개월 전까지 통장 개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통장 압류를 했고요. 통장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채무자는 가지고 있는 통장은 모두 다 압류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금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 스케줄을 잡고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2월 초에 수임을 제가 하고요. 압류 결정하고 파악하는데 한 3월 중반 정도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채권자분께서 전화 오셔서 어떤 말씀을 좀 하시냐면 왜 이렇게 방문을 안 가냐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또 이동하면서 찍게 된 이유는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초반에 들어가는 조사비나 착수금을 저는 안 받고 진행을 하고 있죠. 저는 수익이 회수가 됐을 때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회수가 됐을 때만.
우리가 압류 집행했을 때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송달료는 저의 수익이 아니죠. 오롯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지. 제가 통장 압류할 때 들어갔던 집행비용, 그러니까 뭐 인지드 송달료를 뭐 제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또 통장 압류 진행할 때 뭐 저 혼자만의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채권자와 상의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개중에 진짜 통장 압류할 때 필요한 인지송달료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채권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아무리 채권 추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통장 압류하는 그 비용도 없으신 채권자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압류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제 돈으로 내면서 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채권자의 사항에 맞춰서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전화 왔던 건인데요. 이 건도 제가 오늘 지금 방문 예정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뭐 그리 멀지는 않아요. 멀지는 않고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방문을 안 하냐 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설명은 전 항상 좋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채권자는 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추심을 제가 사업을 하고 생각하고 제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채권에 제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채권자의 스케줄, 또 채권자의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지금 제가 다루는 채권들이 몇천 개, 수천 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채권자한테 뱉은 말은 저는 무조건 지킵니다. 제가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또 그거 영상이나 뭐 그런 제가 EBS 나온 방송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 막상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뭐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사항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당연히 뭐 채권자는 저한테 의뢰를 했던 이유는 당연히 채권 회수를 위해서 의뢰를 했을 거고,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수를 해야지만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하지 말라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 버는 일인데 뭐 누가 시켜서 하고 뭐 시키지 뭐 안 한다고 안 시켜서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저는 뭐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는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제 판단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이 채권을 좀 장기적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거나 아니면은 변호사를 통해서 형사고소하는 건들,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제가 사건을 수임한다고 하더라도 회수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건들이 뭐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 계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제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또 추심에 대한 기회비용이 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도 안 되는 건을 저한테 맡겨놔서 괜한 희망 고문을 제가 드리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채권자는 시간이 2월 달에 계약했는데 지금 4월 달이면 2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방문을 빨리 안 하고, 다른 회사로 바꾸니만이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저는 채권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이 채권 추심을 근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또 EBS 방송에 출연하면서 또 블로그 글을 적으면서 많이 느꼈던 내용들이지만, 채권자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치 뭐 저를 뭐 종 부리듯이 야 빨리 가라, 언제 갈 거냐 얘기해줘,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끌어지게 돼버리면 제가 참 일하는데 참 마음도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업무에 좀 딜레마가 생겨요. 야, 내가 이거 진짜 뭐 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채권 수심을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거지, 제가 뭐 진짜 뭐 적십자 유니세프도 아니고요. 뭐 채권자의 한풀이를 하기 위해 제가 추심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걸 좀 영상으로 좀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이동하는 와중에 좀 채권자도 저한테 계약했을 때 좀 마음이 좀 편해야 되고, 저도 좀 채권 추심하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숙제하듯이 채권자가 계속 방문해라 저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채권 추심 계약하면 조사하고요. 조사한 이후에 채권 보존이 필요하면 바로 법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바로 방문합니다. 근데 방문에 대한 부분들도 진짜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만 나라 캐나다, 베트남, 제주도에서도 막 넘어오고, 뭐 대전, 부산에서 오는 거는 매우 익숙한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제가 채권자랑 미팅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제 업무도 봐야 되고, 또 서울 근교에 있는 거 경기 지역 이런 부분들은 좀 방문도 좀 해야 되고 좀 하는데요. 또
맞습니다.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채권자가 원하는 스케줄에 제가 방문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도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채권은 우선순위에 밀렸다 이런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그 채무자가 변제하러 저희 사무실로 변제 상담으로 오는데 제가 방문 스케줄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채무자가 동학프로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방문 때문에 그 방문을 지금 바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방문은 법조치를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법조치 진행한 직후 2월 둘째, 셋째 주에 하고요. 방문은. 만약에 법조치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조사해서 저는 바로 그 다음 달 둘째, 셋째 주에 방문 스케줄을 쭉 잡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방문 스케줄 잡는 것도 이번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경로를 정해놓고 가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갔다가 방문을 또 서울 왔다가 다시 광주 갔다가 또 서울 왔다가 다시 대전 갔다가 뭐 이런 방문 스케줄을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방문할 때는 처음에 서울에 출발해서 부산 끝까지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로를 통해서 제가 방문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창원에서 미팅이 11시 반에 끝났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새벽에 저희가 추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서울로 와서 또 다시 또 개인 정비하고 새벽에 다시 지금 8시에 제가 또 방문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요. 그래서 채권자들은 제가 몇 날 갑니다, 며칠 날 갑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보통 매월 둘째, 셋째 주에 스케줄 맞춰서 제가 방문 스케줄을 정해지게 되고 그 방문 스케줄이 정해지면 제가 채권자한테 현장에 가서 전화드립니다.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지금 방문하는 중입니다.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채권자들 또 저한테 의뢰하시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우리 채권자한테 뭐 조사비를 받거나 심부름감을 받거나 뭐 주차 뭐 차량비 살동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착수금 선불도 받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채권자께서 저한테 추심 의뢰한 이후에 백 팀장 너 이거 왜 안 해? 빨리 가 일로 와 뭐 이런 식의 저한테 뭐 과도한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추심 그냥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도 이런 여러 가지의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여러 번 설명드리거든요. 저는 방문하는 부분들은 꼭 방문하고 이 채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다만 채권 추심 담당자를 선택하실 때 매우 신중히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려요. 이게 채권 추심이라는 거는 저는 채권자한테 동업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제가 20%에 계약했다고 하면 전 이 채권의 20%의 지분 행사를 제가 한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채권 추심의 비즈니스는 저와 우리 채권자와의 동업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20%에 대한 지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1000만 원 채권에 대해 1000만 원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20%의 정도 뭐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죠. 그에 합당한 이동도 하고 우편도 보내고 조사도 하는 비용을 제가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개중에 대부분의 채권자분들께서는 저를 다 믿고 기다려 주시고 또 그거에 따른 좋은 결과가 왔을 때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이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채권자들은 저를 마치 뭐 종부리듯이 왜 안 갑니까? 빨리 가세요. 그래서 뭐 제가 가진 스케줄대로 제가 움직여야지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얘기는 똑같냐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이러라 저래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제가 뭐 너무 과도하게 좀 과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병원에 저기 수술 받으러 진찰하러 갔는데 빨리 왜 수술을 안 합니까? 지금 빨리 제 배에 갈라주세요. 저 아프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진료받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문진하고 그 다음에 CT, MRI, 엑스라이 찍고 그 이후에 수술 스케줄 잡고 입원도 하고 뭐 저 치료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무작정 배 갈라서 수술해달라 뭐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이럴 경우에는 참 애로사항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채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 다음에 채권 추심 담당자의 열정 그리고 채권자가 담당자를 맹목적인 믿음 하에 움직일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받은 또 신의를 받은 담당자는 채권자한테 믿음을 주고 또 모든 추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피드백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당연히 약속은 지키죠. 근데 이렇게 막 왜 안 가냐 뭐 하냐 어쩌냐 이러나 저쩌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채권자들 저도 이거 채권 마음에 안 갑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애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채권자와 담당자와의 아주 중요한 궁합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저기 한 이 72일 또 이런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한 근 20년 하다 보니까 반관상쟁이가 다 됐거든요.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셨을 때 좀 눈빛이 이상하다던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것 같다던가 라고 하면 제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정중하게. 그래서 이것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채권자한테 월급 받아먹고 누굴 받아먹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추심 계약할 때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 미연에 방지한다는 내용들은 추심을 진행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또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플로우들, 업무 절차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채권자와 서로 오해가 없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계약 담당자, 다른 추심 담당자 변호사들도 충분히 만나보고 오셔라 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설이 좀 길었지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좀 녹두리 아닌 좀 녹두리를 좀 했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추심 계약하면 조사하고 무조건 방문합니다. 저는 여느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뭐 담당자 또 변호사들처럼 뭐 법조문 책 펴놓고 뭐 읽는 그런 추심을 뭐 그런 뭐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추심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지, 또 좋은 사례들 들어드리기도 하면서, 또 현장에 집행해 나가면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진짜 채권자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법조문 읽어주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지식 그냥 긁어가지고 그거 술술 읊어주는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무조건 방문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저에게 채권 추심을 의뢰하고 싶으신 또 채권자분들께 좀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좀 드리면, 저에게 추심 의뢰를 했으면 계약기간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은 맹목적으로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저랑 추심 의뢰를 해서 겪어보신 담당자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하루에 통화를 거의 120통화, 150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만 그렇게 합니다. 통화만. 근데 그게 뭐 간단한 1, 2분 통화들도 있고요. 뭐 적게는 뭐 8, 90통 할 때도 있겠지만, 영업 전화, 무슨 전화, 굉장히 제가 전화기가 좀 3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또 채권자는 당연히 자기 채권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저는 제가 낚싯대를 딱 던져놓고 물고기가 이 미끼를 물었을 때 낚싯대가 부러지지 않게 한 번에 올려서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지, 그 낚싯대 던져놓고 계속 그 낚싯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채권이 몇천 건이 있지만 제가 채권 회수에 대한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추심을 진행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 스케줄에 따라서 제가 움직여야지, 채권자가 요구하는 스케줄 따라 제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채권자의 다급한 마음들, 얼마나 진짜 고통스럽겠습니까? 돈도 뜯겼는데, 또 배 팀장이라는 사람 신뢰를 가지고 맡겼는데, 뭐 당연히 절차들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저는 낚싯대 딱 던져놓고 물고기가 바로 잡힐 수도 있죠? 또 시간이 또 2, 3개월 걸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전 분명히 타이밍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물고기를 놓치지 않는 스킬은 제가 가지고 있다. 또 채권자들이 궁금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약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피드백 드리고 공유하고, 아마 저랑 계약했던 채권자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공유를 드리고 아주 사사건건 제가 공유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한 고객님들이 혹시 있으시다고 하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나 전화 주셔라. 궁금하면 전화 주셔도 된다. 제가 전화 주셨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불성실하게 전화를 받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채권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채권자와 동반자, 동업자의 마음으로 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넋두리가 참 길었네요. 길었는데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 열심히 할 거고, 또 우리 채권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또 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는 마음들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제가 일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또 채권자들의 또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시켜 드리려고 그러면 또 직원도 또 한 명 또 채용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금보다 좀 나은 모습들, 또 지금보다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공유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들로 채권자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 지식들, 경험들을 또 알려드리면서, 굳이
배 팀장한테 추심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을 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준다든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온다 그러면 저도 좋고 채권자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요. 네, 오늘도 방문하는 중간중간에 또 공유해드릴 내용들, 또 제가 방문하면서 또 사진도 찍고 했던 내용들, 좀 민감하지 않은 내용들이면 공유하면서 제가 좀 뭐 추가적인 드릴 말씀이 있으면 영상으로 좀 남기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여튼 원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그 사무실에 오실 때 제 유튜브 영상 보고 무턱대고 방문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몇 차례 제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한테 전화도 안 하시고 막 저를 어떻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는 제 사무실 주소를 남겨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름아름 찾으셔가지고 막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2, 10중에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8입니다. 아침에 6시부터 7, 8시까지 사무실에 서류 정리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청소하고 좀 마음에 좀 명상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7, 8시에 사무실 복귀에 서류 정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뭐 오전 10시에 갑자기 사무실, 팀장님도 사무실 앞에 왔는데 어디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저랑은 스케줄을 미리 사전에 맞추시고 오셔야지 무턱대고 오시면 저를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주말에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서류 정리하느냐고 사무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아침에 6시에 오셔도 됩니다. 뭐 5시에 오셔도 되고 밤에 뭐 11시, 12시에 오셔도 되니까 꼭 사무실 방문하실 때는 미리 저랑 대화하고 약속 잡고 오시는 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좀 길었는데요. 하여튼 저는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얽매이지 않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 또 우리 채권자 궁금했던 내용들 이렇게 공유하면서 제가 또 얻는 즐거움도 있고 또 힐링도 있고요. 또 채권자 나름대로 도움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 채권 추심 맡기신 우리 채권자들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하여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믿어주시고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힘내겠습니다. 자, 화이팅!